데이터 스트럭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리라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것과 비교해서 오늘 배우게 될 트리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데이터 구조에는 어레이, 즉 데이터를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넣어놓는 어레이와 그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를 넣어놓고 우리가 인풋 아웃풋 포트를 다르게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는 데이터를 빼내는 큐, 그리고 데이터를 넣고 빼는 그 인풋하고 아웃풋 포트를 같은 부분을 써서 우리가 이용하는 스택이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배웠고요. 또한 링크드 리스트라는 이런 선형적인 데이터 구조를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왜 다 선형적이냐 하면은 데이터 한 개, 다음에 데이터 한 개, 또 데이터 한 개, 이렇게 데이터들이 서로 한 줄로 나란히 서 있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어레이, 큐, 스택,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도 다 데이터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어레이 구조도 큐도 스택도 어차피 데이터 하나에 그 다음 데이터 하나, 그 다음 하나 이렇게 나란히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도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노드라는 형태로 들어 있을 뿐이지 요 한 개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또 이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리니어 데이터 구조, 즉 선형적인 이 데이터 구조가 항상 좋은 것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지, 그 데이터의 성격이나 종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들마다 기본적인 동작을 할 때에 그 코스트가 틀립니다. 즉 코스트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될 때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더 빠른 동작을 요구하게 되는, 빠른 동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드웨어가 더 좋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때 어떤 비용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사용량, 똑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한 그 데이터 구조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쉬운지, 복잡하게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가장 좋은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다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거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데이터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데이터 구조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요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동작을 얼마나 비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걸 쓰는지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리니어 데이터 구조들, 한 예로 이런 링크드 리스트나 아니면 큐, 스택, 어레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떤 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들한테 적합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리얼하게 순차적으로 순서 이렇게 일렬순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저장할 때 유용합니다. 즉 우리가 일주 안에 요일을 보면 어차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1년에 1월, 2월, 3월 이런 것도 12월까지 한 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클래스의 학생들, 그 학생들은 각각이 학생
학생들 번호가 있겠죠. 그 학생들 번호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을 텐데 그 숫자들은, 즉 학생들의 번호는 항상 적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이렇게 한 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은 그냥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데이터들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한 그런 형태의 순서를 보이는 데이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하이어라키컬한 말은 계층적이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어떤 회사의 조직도, 어떤 회사의 그 인플로이들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는 리니어하게 표현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고 계층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런 성질의 데이터는 트리라는 데이터 구조를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걸 쓰는지는 그 응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트리 구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하이어라키컬한 계층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데이터, 그런 성질을 가지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회사의 인플로이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임원들이 몇 명 있고, 각 임원 밑에 부장들이 몇 명 있고, 매니저들이 있고, 그 각 매니저 밑에 또 사원들이 몇 명씩 있는 이런 식의 계층적인 그런 형태가 적합하고, 또한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 우리 폴더라고 하는 파일들을 저장할 때 항상 계층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에 수업이라는 폴더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또 폴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이라는 폴더 안에는 내 수업과 관계되어 있는 자료를 담으려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수업이라는 폴더 안에는 또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또 각 1학년, 2학년마다 또 각 폴더마다 또 과목별로 또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는 트리 구조가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리 구조는 뒤에서 이제 언급하겠지만 search하고 검색을 하고 insertion 데이터를 추가하고 deletion 데이터를 지우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런 것을 할 때 효과적으로, 여기서 효과적이란 말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복잡도, 즉 계산량을 적게 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트리 구조가 유리하다 하는 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왜 트리라고 부르냐,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를 거꾸로 위아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즉 뿌리, 우리가 뿌리를 루트라고 하죠. 뿌리가 위로 가 있고, 그리고 나뭇잎들, 나뭇잎을 우리가 리프라고 하죠. 즉 뿌리가 위로 가고 나뭇잎들이 밑으로 달린, 이렇게 나뭇잎들이 밑으로 달린 이런 트리, 이런 형태를 우리가 트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트리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위아래로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와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로 트리 데이터 구조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쓰는 응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조직도를 비추어서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이라는 CEO가 있습니다. 대표죠. 한 회사의 대표가 있고, 그 대표이사 밑에 CTO와 프레지던트라는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TO라는 사람 밑에는 마크, 리사, 스캇이라는 매니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밑에는 직원이 해리하고 줄리아 2명이 있죠.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계층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연적으로 이런 계층적을 가지는, 즉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브라이언 밑에는 2명이 있고
여기 CTO 밑에는 3명이 있고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퍼지게 되는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들은 지금 같은 이런 트리 형태의 트리 데이터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회사의 조직도를 트리라는 데이터 구조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오른쪽처럼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이 조직도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트리 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트리라는 데이터 구조 형태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이 각각 동그라미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에 노드가 나왔었는데 트리 구조에도 노드가 나옵니다. 이 동그란 거 하나하나 각각이 노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죠. 이것을 링크라고 부릅니다. 링크드 리스트에서도 링크가 나왔었죠.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각 노드들이 지금 노드가 많은데 노드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루트 노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뿌리라고 하는 루트가 가장 위에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 루트가 가장 위에 있는 요것이 루트 노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 밑에 지금 현재 노드가 2개가 있고 요 왼쪽에 있는 노드 밑에는 또 다른 노드가 3개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이 왼쪽에 있는 요 회사의 조직도를 그대로 트리 구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 링크는 한 방향입니다. 즉 위에 루트로부터 밑으로만 내려가는 이게 다 지금 화살표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링크는 bidirectional이 아니다. 즉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구조, 트리 데이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트리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루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루트는 얘기했죠? 루트는 뭐냐면 이 각 노드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요 탑 노드, 가장 위에 있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을 루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트리 구조가 가만히 잘 보시면 우리나라 가족 패밀리 히스토리 같은 패밀리 트리 같은 즉 우리 왜 족보 같은 것을 보면 조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가 둘이 있고 그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삼촌 뭐 이렇게 가족 족보 같이 그런 패밀리 트리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부모와 자식 또는 손자와 할아버지 그런 관계를 여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즉 노드 중에서 차일드 노드, children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 parent, 부모 노드라는 것이 나오겠는데 여기서 부모 노드와 차일드 노드는 당연히 위아래로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위아래로 있는 그 노드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어서 1번 노드, 루트 노드인데 1번 노드는 2번과 3번 노드의 parent, 부모 노드입니다.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2번 노드는 1번 노드의 차일드 노드가 되겠죠. 즉 2번과 3번은 1번 노드의 children입니다. 그렇죠? 1번이 부모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부모가 노드가 되면은 2번하고 3번은 당연히 그것의 자식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 또 똑같이 2번이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식이 누가 되나요? 4번과 5번과 6번 요 세 개가 2번의 children이 되겠죠. 2번 노드의 childre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노드의 페어런트는 2번 노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관계를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블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블링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 노드의 시블링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그 4번과 같은 부모 밑에 있는, 즉 이 경우는 부모가 2인데 2번 노드가 자기 부모 노드인데 자기랑 부모 노드가 같은 노드들, 즉 5번과 6번 노드, 이 두 개 노드가 4번 노드의 시블링 노드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드들 중에서 리프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나무를 거꾸로 매달은 그런 그림을 보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리프라는 것은 우리가 나뭇잎인데 우리가 이걸 여전히 그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본다면, 리프라는 것은 가장 밑에 달려 있겠죠, 나뭇잎이. 그래서 이 나뭇잎이라고 부르는 이 리프 노드는 자기 밑에 자식이 없는 노드, 그거를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좀 색깔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9번, 이 9번 노드는 자식이 없죠. 여기 밑에가 자식이 없죠. 이건 리프 노드입니다. 10번 마찬가지 리프 노드죠. 11번 밑에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6번도 자식이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7개의 노드가 모두 리프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리프 노드는 자식이, children이 없는 노드를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randparent, 할아버지란 뜻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 아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4번 노드의 grandparent가 누구냐? 그럼 당연히 1번 노드겠죠. 그렇죠? 할아버지니까. 2번 노드는 부모일 것이고, 4번 노드의 부모일 것이고, 1번 노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grandparent 노드는 4번에서 볼 때 grandparent 노드는 1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엣지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본 링크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링크가 요게 링크였죠? 예, 그래서 그 링크랑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엣지가 몇 개 나오는지, 그것이 노드가 n개가 있으면 엣지가 n-1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n-1 엣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노드가 만약에 2개가 있으면 엣지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노드가 2개가 있으면, 3개가 있으면 엣지가 2개가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드가 똑같은, 왜냐하면 노드, 엣지라는 것은 노드가 2개가 있어야만 하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노드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으면 3개가 나올 것이고, 노드가 n개가 나오면 n-1개 엣지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관계 중에서 ancestor와 descendant라는 게 있습니다. 이 ancestor는 자기의 조상이고 descendant는 후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쉽게 4번 노드에서 볼 때 ancestor는 4번의 위에 있는 모든 노드가 되겠죠. 즉 이 경우는 1번과 2번 노드가 되겠고, 4번 노드의 descendant는 자기 후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9하고 10 이런 게 자기 descendant 노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ubtree라는 그런 또 용어가 나옵니다. 이 subtree라는 것은 트리 내의 일부라는 뜻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노드를 기준으로 서브트리를 만들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처럼 2개의 서브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루트, 이 1번 노드 왼쪽으로 이렇게 서브트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 왼쪽에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번 노드에서 이 오른쪽 자식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서브트리가 만들 수 있죠. 즉 이 서브트리라는 것은 이 각 노드에 자기 자식 쪽으로 자식 한 명 한 명당 서브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식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서브트리가 2개가 나오겠죠.
만약에 2번을 기준으로 본다. 그럼 2번은 서브트리가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3명이기 때문에. 즉 2번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렇게 서브트리가 하나 나올 것이고 요렇게 서브트리가 하나 될 것이고 6번이 또 서브트리가 하나 되겠죠. 그래서 서브트리가 3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각각이 서브트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트리에서 디그리라는 말은 그 서브트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각각의 서브트리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디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번 노드 입장에서 서브트리를 3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4번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5번을 기준으로 서브트리가 하나 나오고 6번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 노드 2번의 디그리는 3이 되겠습니다. 서브트리가 3개 있으니까 즉 이 서브트리 몇 개 있는지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디그리는 서브트리의 개수 그것을 디그리라고 합니다. depth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깊이라고 하는 건데 깊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가장 위 여기서는 루트가 가장 위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깊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요 루트 노드는 깊이가 0입니다. depth가 0이고 예를 들어 2, 3 그러니까 노드 2번하고 3번 요거는 깊이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노드 4, 5, 6, 7, 8 요 노드들은 깊이가 하나, 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라는 것은 이 depth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루트 노드로부터 밑으로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height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 이 height라는 것은 반대로 높이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밑에 노드들, 밑에 레벨, 이걸 하나하나를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장 밑에 레벨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밑에 레벨로부터 위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게 높이가 되겠는데 여기 4번 노드, 5번 노드, 6번 노드 이 노드들은 높이가 1이 되겠죠. 그리고 2번 노드는 높이가 하나, 둘, 높이가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가장 밑에 있는 밑에 레벨에 있는 이 노드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eight of a tree라고 말을 쓰는데 즉 이 트리의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트리의 높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트리의 높이라는 것은 바로 루트 노드의 높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 노드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이 루트 노드가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게 바로 이 트리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3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이 트리의 높이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트리를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텐데요. 트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드가 되겠는데요. 이 노드라는 것이 트리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트리 노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링크드 리스트와 잠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에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그때는 노드를 우리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만 한번 본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드 포인터, 자기 자신과의 이름이 똑같은 노드 포인터를 이렇게 했었죠.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는. 그래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 A라는 값을 담고 있는 노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번지에 있는데 이 100번지에 있는 노드가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0번지에 또 노드가 있다고 할 때 200번지 있는 노드가 B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A라는 값을 갖고 있는 첫 번째 노드가 B라는 노드를 갖고 있는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것을 이 포인터를 통해서 여기서 두 번째 노드의 주소를 씀으로써 이게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연결하고
여기도 또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쓰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 것이 링크드 리스트였습니다. 지금 이 트리는 사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예, 거의 뭐 흡사한데 우리가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트리 노드는 포인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이것이 왜 두 개가 사실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두 개만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링크드 리스트는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이게 리니어한 성질이었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각 노드는 다음 노드만 가리키는 한 개씩만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트리 노드는 예를 들어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개 노드가 자기 밑에 자식 노드를 두 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자기 밑에 자식 노드가 세 개라면 포인터는 세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 자식들 노드의 번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한 명 한 명당 포인터가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빼고는 나머지는 링크드 리스트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의 첫 번째 노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루트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노드에 당연히 루트 노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노드도 앞서 얘기한 대로 이 포인터가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포인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포인터 한 개는 자신의 왼쪽에 있는 자식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포인터 요거는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그 자기 자식의 자식 노드의 번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100, 150, 180, 뭐 요런 230 이런 것은 요 각 노드의 번지 주소, 메모리 상에 있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루트 노드라는 것이 메모리상에 100번지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100번지 안에 이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 안에 있는 포인터 이렇게 left and right라는 이 포인터 두 개에 이렇게 100번지와 150번지와 180번지라는 것을 넣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왜 넣어놓냐면 이렇게 이 포인터를 보고 내 왼쪽에 내 자식이 150번지에 있구나, 내 오른쪽 자식 노드는 180번지에 있구나 하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150번지를 따라가면 진짜로 자기의 왼쪽 자식 노드가 있고 180에는 자기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기 지금 150번지에 있는 이 노드도 자기 왼쪽 자식은 230번지에 있고 오른쪽 자식은 310번지에 있고 근데 이 180번지에 있는 노드를 보면 자기 왼쪽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왼쪽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포인터로 가리킬 게 없고 그래서 널 포인터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자기 오른쪽 자식은 390번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노드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건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프 노드라고 했는데 이 리프 노드들은 자기 밑에 왼쪽 오른쪽 다 자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널을 쓰게 됩니다. 왼쪽도 없고 자식이 없고 오른쪽 자식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널 포인터를 거의 포인터 자리에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 트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트리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그 트리 데이터 구조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고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바이너리 추리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너리 추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이너리란 말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는 트리인데 자기 밑에 자식이 at most 두 명까지만, 그러니까 두 명까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트리가 바이너리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가 자식을 두 명까지만, 즉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식을 한 명만 가질 수도 있고 자식을 두 명까지 가질 수 있고 그렇죠?
3명을 가지면 안 돼요. 3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1번 노드, 루트 노드죠? 이 루트 노드는 지금 현재 자식이 2명이 있죠? 2와 3, 노드 2번과 3번이 자식이 되겠고 2번 노드 마찬가지 자기 밑에 자식이 4번, 5번 2명이 있는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자식이 없죠. 리프 노드입니다. 괜찮고요. 7번 노드를 보시면 7번 노드도 자기 오른쪽 자식 1명만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너리 추이죠. 그렇죠? 2명까지라고 했으니까 1명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이너리 추이입니다. 지금 노드들마다 자식을 3명 또는 그 이상을 가진 노드는 없죠. 맥시멈 2명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추리는 우리가 아까 방금 앞에서 살펴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클래스 예를 들어 B트리라고 해보면 바이너리 트리는 우리가 뭐 데이터를 뭐 인테저로 하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왼쪽 자식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리고 오른쪽을 가리키는 오른쪽 자식 노드의 주소를 담을 포인터가 2개만 있으면 되죠. 왜냐면 어차피 자식이 2명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자식 3명이면 포인터가 3개 필요한데 우리는 바이너리 추이기 때문에 자식은 2명까지만 있기 때문에 포인터는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왼쪽에 있는 이 바이너리 추이 이 그림 형태를 우리가 약간 더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2번 노드의 주소를 담는 그런 부분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써보면 만약에 2번 노드가 200번지에 있었고 3번 노드가 300번지에 있었고 뭐 4번이 400번지에 있었고 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요 1번 노드에 요게 바로 요게 레프트 포인터가 되겠고요. 요 부분이 우리가 라이트 포인터라고 이제 본다면 요 부분에 2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 부분에 3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이라는 요 번지를 보고 내 왼쪽 자식은 200번지에 있구나 하고 200번지를 따라가면 그게 있는 거고 여기도 400번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널이 이런 것들은 다 널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널 포인터로 여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2명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명만 자기 자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각 트리가 1명씩만 그냥 자식을 가진다고 할 경우에 지금 이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의 일종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루트 노드로 보시고 자기 왼쪽 자식만 있어요. 오른쪽은 자식이 없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여기 이 노드도 예를 들어 우리가 1번 노드라고 치고 2번, 3번, 4번, 5번 노드라고 하면 1번 노드, 루트 노드도 왼쪽 자식만 있고 2번 노드도 왼쪽 자식만 1명만 있고 3번 노드 마찬가지 자기 왼쪽 자식 1명만 있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한 자식을 1명씩만 주르륵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링크드 리스트랑 동일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노드 하나가 다음 노드 한 개만 가리키고 또 그 노드가 또 한 노드만 가리키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한 개씩만 서로 가리키는 게 링크드 리스트였죠. 그래서 이건 링크드 리스트랑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걸 뭐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구현해 보자면 오른쪽처럼 되겠는데 오른쪽처럼 해서 우리가 이 트리는 각 노드당 포인터가 2개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오른쪽 포인터는 다 널이죠. 오른쪽 자식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한쪽을 다 널로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오른쪽은 자식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굳이 만들면 링크드 리스트랑 같아지도록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능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와 정확하게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즉 트리라는 것이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가 조금 더 큰 개념이 되겠죠. 링크드 리스트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이너리 트리를 얘기할 때 또 바이너리 트리를 또 구분을 일반적으로 조금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트릭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있는데 스트릭트 바이너리 트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이너리 트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각각의 노드가 자식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두 명을 가지든지 그게 스트릭트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아까 바이너리 트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바이너리 트리는 자식을 두 명 이하 자식을 한 명도 안 가지든지 한 명의 자식이나 두 명의 자식 그죠? 이렇게 가지면 바이너리 트리라고 했는데 이게 바이너리 트리였죠? 그런데 스트릭트 바이너리 트리, 스트릭트한 바이너리 트리는 한 명 자식을 가지면 안 돼요. 꼭 자식이 없든지 아니면 자식을 가지려면 두 명을 가지든지 그게 스트릭트한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이너리 트리 중에 퍼펙트한 바이너리 트리가 있습니다. 퍼펙트, 완전한 바이너리 트리. 이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게 모양이 지금 완벽합니다. 왜 완벽하냐면 각각의 레벨당, 여기서 레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위아래로 하나씩이 이거 예를 들어 우리 이걸 패밀리 트리라고 보면 한 제네레이션이 되겠죠. 우리 할아버지 때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 이게 뭐 우리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레벨이 되겠습니다. 레벨. 그렇죠? 각각 우리가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모든 레벨이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빈자리가 없단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바이너리 트리니까 1번 루트 노드에서는 자식을 2명 가질 수 있죠. 그래서 2명 다 가진 겁니다. 빈자리가 없이 2명 다. 그 다음에 이 노드 우리가 노드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 2번 노드도 자기 밑에 자식을 2명 맥시멈 2명이니까 2명까지 2명으로 빈자리 없이 가득 채운 거고 3번 노드 마찬가지 빈자리 없이 자식을 2명 이런 것이 이제 퍼펙트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트리는 노드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본다 그러면 만약에 레벨이 요거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노드 한 개겠죠. 루트 노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레벨이 두 개다 그러면은 이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가 되려면 항상 이게 빈자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1 노드 한 개 더하기 여기 요 레벨에서 노드가 두 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세 번째 노드 여기까지 퍼펙트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항상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요 다음 레벨도 만약에 노드들이 있는데 이게 퍼펙트 트리가 되려면 요 다음 노드 여기는 노드가 8개가 꼭 있어야겠죠. 그쵸? 각각 노드마다 두 개 자식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8. 그 다음 또 밑에다 그러면 그 더 밑에 레벨은 16개 노드가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예, 그런 게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레벨이 노드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이 퍼펙트한 트리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컴플리트한 바이너리 트리라고 또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랑 약간 좀 다른데 컴플리트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레벨은 레벨인데 마지막 레벨은 빼고 그러니까 마지막 레벨만은 제외하고 모든 레벨이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야 된다 하는 것이 컴플리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1번 그림을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아까 앞에서 방금 본 퍼펙트 트리죠. 퍼펙트 트리. 근데 퍼펙트 트리인데 이거는 또 컴플리트 트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퍼펙트 트리면 당연히 컴플리트 트리죠. 근데 이 왼쪽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보시면 요거는 퍼펙트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레벨에서 지금 빈자리가 많아요. 이 레벨에서 이게 퍼펙트 하려고 그러면 이 마지막 레벨 여기서 7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쵸? 8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근데 지금 1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7개가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퍼펙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퍼펙트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레벨은 제외하고, 즉 요게 마지막 레벨인데 요 마지막 레벨은 제외하고 마지막 레벨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차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차 있죠. 퍼펙트 추리 형태로. 마지막 레벨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 레벨은 빼도 되고 그 위에까지는 completely filled 돼 있기 때문에 complete 추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또 다른 예로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퍼펙트 하진 않죠? 퍼펙트는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이 두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죠? 여기 네 명이, 4개 노드가 있어야 퍼펙트한데 2개 노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2개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퍼펙트 하진 않은데, 그러면 아까 여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 레벨이 요게 마지막 레벨인데 마지막 레벨은 비어 있어도 되고 마지막 레벨 전까지, 요건 요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다 차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다 차 있죠. 마지막 레벨은 비어 있지만, 그쵸? 그 위에 레벨까지는 다 차 있죠. 그럼 이게 퍼펙트, 컴플리트 추리냐? 이것은 컴플리트 추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는데, 그쵸?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고 그 위에까지는 완전히 차 있는 게 맞는데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컴플리트 추리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노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마지막 레벨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마지막 레벨이 이렇게 완전하게 차 있지 않고 비어 있어도 되는데, 비어 있어서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노드들이 가능하면 왼쪽에 붙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 경우는 마지막 레벨이 완전히 차 있지 않고 두 자리가 비었는데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노드가 오른쪽으로 붙어 있어요. 오른쪽 정렬해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건 컴플리트 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 왼쪽 중간에 있는 아까 그러면 이건 컴플리트 하다고 했죠. 왜 이게 컴플리트 하냐면 여기는 7자리나 비어 있지만 한 개, 이 마지막 레벨에 달려 있는 이것이 가장 왼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컴플리트 한 거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노드가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하지 않죠. 그럼 이걸 컴플리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여기다 하지 말고 이쪽에 두 개를, 이렇게 노드를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달지 말고 왼쪽 정렬로 이렇게 두 개를 달게 되면 그러면 컴플리트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컴플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바이너리 추리가 되려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바이너리 추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용어들을 살펴볼 때 높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트리의 높이, 아까 트리의 높이가, 여기 트리의 높이가 뭐였냐면 가장 밑에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의 높이라는 것은 루트 노드까지, 가장 바닥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루트 노드까지 얼마나 올라갔는지가 바로 그 높이가 되겠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밑에 그림의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둘 다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그쵸? 둘 다 바이너리 트리는 맞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가 되고, 이거는 거의 모양이 퍼펙트하죠?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 형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이너리 트리이긴 한데 그냥 한쪽으로만 연결한, 아까 왜 링크드 리스트하고 비슷한 형태로 그릴 수 있는, 이건 거의 모양이 링크드 리스트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이너리 트리이긴 한데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관점에서 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 퍼펙트한 바이너리 트리는 높이가 2입니다. 2. 이 트리의 높이가.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노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몇인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높이를 하니까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높이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높이를 이렇게 낮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높이를 이것과 같이 이렇게 한 줄로 가능하면 세워서 이렇게 높게
키가 크도록 만드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가능한 무리는 높이를 미니멈이 되도록 높이가 가장 작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높이라는 것이 뭐랑 상관이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계산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량이 높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즉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서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데이터 구조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면 계산량을 줄여서 쉽게 효과적으로 빠르게 동작을 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렇죠? 그렇게 동작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높이는 가능하면 낮게 그렇죠? 높이를 낮게 지금 오른쪽처럼 이렇게 한 줄로 주르륵 세워서 높이가 높아지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죠. 가능하면 낮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이너리 추리를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트리를 구성할 때 트리의 높이가 낮아지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는데 이 트리를 가능하면 높이를 낮추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노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지금 노드 보시면 노드가 7개가 있죠? 이 7개 노드를 가지고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높이를 낮게 이 위아래 높이를 낮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옆으로 모든 자리를 채워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니멈 하이트, 미니멈 높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트리를 가능하면 밸런스드 추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드 추리, 그렇죠? 추리가 밸런스 추리가 되도록. 그러면 밸런스 추리가 뭐냐? 밸런스 추리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바이너리 추리니까 서브 트리가 두 개가 있겠죠. 즉 레프트 서브 트리와 라이트 서브 트리가 있습니다. 어느 노드든지 이 노드도 레프트 서브 트리와 라이트 서브 트리가 있을 것이고 이 노드도 레프트 있고 라이트 있고 그렇죠? 각 노드들이 레프트와 라이트 서브 트리가 있을 텐데 이 레프트 서브 트리와 라이트 서브 트리 이 두 개 서브 트리 차이가 높이 차이가 1 이상 그러니까 1까지만 높이가 차이가 2나 그 이상이 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우리가 레프트 서브 트리가 있고 각 노드가 라이트 서브 트리가 있는데 그렇죠? 요 서브 트리 두 개 간의 요 높이 차이 이걸 우리가 diff라고 여기서 표현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높이 차이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 빼기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 요 서브 트리 두 개의 높이 차이가 diff인데 요 diff가 0이면 좋고 0이라는 뜻은 뭐냐면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높이가 다르더라도 한 개까지만 다르고 높이 차이가 그까지 다른 것은 밸런스 추리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높이 차이가 2 또는 3 이렇게 난다? 그러면 밸런스가 아닌 거죠. 지금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약간 붉게 되어 있는 노드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요 붉게 되어 있는 것은 요 왼쪽 서브트리하고 오른쪽 서브트리 높이가 1 차이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차이가 1이 난다 높이가 아실 수가 있고 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 있는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노드가 하나 없어졌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가 이 높이 차이가 2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밸런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밸런스드 추리가 아니죠. 밸런스 추리가 아니죠. 높이가 2가 차이 났기 때문에 즉 이거는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왼쪽 서브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왼쪽 서브트리라고 보면 왼쪽 서브트리와
이 오른쪽 서브트리 이것이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즉 높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각각의 노드들이 만약에 무슨 저울, 무게, 추 같은 거라고 한다고 본다면 이게 무게를 가지고 있는 추면은 우리가 이거를 저울에 달았을 때 밸런스가 맞았다, 즉 균형이 맞았다는 의미는 요 왼쪽에 있는 무게랑 오른쪽 무게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게를 왼쪽 오른쪽이 비슷하게 하도록. 이제 그러려면은 높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 노드 숫자가 훨씬 뭐 이쪽이 무겁다, 그러니까 이쪽이 많고 이쪽이 높이가 적다 그러면 높이가 적은 쪽은 노드 숫자가 많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추리라는 거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서브트리 간의 높이 차이가 0이나 1이 나야 된다. 2 이상 나게 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밸런스 추리입니다. 그래서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트리를 만들 때, 트리를 구성을 할 때 밸런스 트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 즉 밸런스 트리가 되도록 노력하다는 뜻은 우리가 서브 트리를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균형이 가능하면 맞도록 만들어 가면서 트리를 만들면 높이가 미니멈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 오른쪽은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았죠. 왜냐하면 오른쪽 트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왼쪽처럼 가능하면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너리 트리를 여태까지 살펴봤는데, 이 바이너리 트리를 구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즉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냐면 그 바이너리 이 트리 안에 이제 이게 데이터를 담은 것이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각각의 노드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노드들마다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개의 노드들로 구성된 각 노드마다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근데 노드가 뭐 많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손쉽게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느냐, 즉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찾고 싶은 거죠.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search, 우리가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수정을 할 수 있느냐, 고치고, 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추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읽어내고,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내고, 이런 동작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하겠느냐 하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와 비교를 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레이,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메모리에 주르륵 순차적으로 넣어놓은 어레이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레이에 데이터가 5, 2, 3, 7이라고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그냥 unsorted 방법으로서, unsorted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정렬해 놓지 않았다는 뜻인데, 즉 데이터가 값이 뭐가 됐든지 그냥 생기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 순서대로 넣어놨다는 뜻입니다. 즉 5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5를 여기다 넣고, 다음에 2라는 게 또 들어왔고, 그래서 2를 넣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7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값들이 5, 2, 3, 7이 그냥 데이터가 생긴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동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됐든지 간에 데이터를 넣어놓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기본 동작이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원하는 것을 검색을 하는 동작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는 동작하고, 인설트라는 건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터 구조에 값을 하나 새로, 데이터를 하나 새로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move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remove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체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어갔으니까 그냥 뺀다는, 이렇게 제거한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제거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이미 들어있는 이 2라는 숫자를 우리가 끄집어낸다, 읽어낸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읽어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동작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unsorted로 된, 즉 그냥 들어오는 족족, 생기는 족족 그냥 이 데이터를 그냥 넣어놓는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얼마나 이게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동작이 시간이 드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인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unsorted 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만약에 4라는 데이터가 새로 생겼다. 기존에 5237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어레이에 4라는 새로운 값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값들도 그냥 생긴 순서대로, 그냥 그 값이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4가 들어온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4가 마지막에 그 다음 들어왔으니까 7 다음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그렇죠? 그냥 4를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값이 4개가 기존에 들어있는 예제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4개가 아니라 기존의 메모리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이 1000개가 들어있다고 한번 해본다고 해도, 1000개가 들어있다고 해도 여전히 새로운 4라는 값은 그 뒤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들어있는 이 값, 이걸 우리가 n이라고 한번 표시해보면, 기존에 메모리에 n개의 숫자가, n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n 값이 뭐가 됐든,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1개가 들어있든 1000개가 들어있든 10,000개가 들어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때다 붙이면 됩니다. 복잡도가 이걸 붙이는데 드는 힘이, 드는 노력이 몇 개가 기존에 들어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order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 big O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big O. 우리 뒤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요겁니다. 요거 big O. 요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big O. 요 big O라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order라는 뜻입니다. order. 요거는, 요 기호는 우리가 order라는 뜻인데, 주로 복잡도를 얘기할 때, 계산 복잡도, 즉 complexity 또는 computational complexity, 계산 복잡도라는 뜻이죠. computational complexity. 요 computational complexity를 얘기할 때 흔히 나오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5의 지금처럼 1이다 이러면 항상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이건 그렇죠. 그죠? 이 안에 그 전에 기존의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4를 추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걸 검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게 3이다, 이런 값을 찾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는 이 값이 소팅 되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생기는 족족 그냥 그 순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3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한 개씩 뒤져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 거 비교해서 3인지 보고, 아니네? 그럼 그 다음 거 비교하고, 그 다음 거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는 모두 다 비교해야 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search를 하기 위한 복잡도는 이것도 여전히 여기 메모리에 들어있는 이 어레이에 들어있는 데이터 숫자가 n이라고 본다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비교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일일이 하나씩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값이 4개만 더 있으면 뭐 4번만 맥시멈, 최악의 경우에 4번 비교하면 되겠지만, 만약 기존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데이터가 10,000개다. 그러면 10,000개까지 10,000번을 비교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search를 하는 데는 복잡도가 이 n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이 오더 위에 있는 이 오더 표현법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5의 n이라고 씁니다. 즉 아까는 insert는 그냥 단순하게 추가만 하면 되기 때문에 5의 1이라고 썼죠. 근데 이것은 복잡도가 n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복잡도를 5의 n이라고 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데이터 숫자가 10배가 늘어나면, 즉 데이터가 1000개가 있었는데 10,000개로 이렇게 많아지면, 10배로 많아지면 이 복잡도도 똑같이 10배로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아지는 만큼 정확히 똑같이 비례해서 복잡도도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설치가 그렇고, 그 다음에 remove, 이 remove라는 것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만약 2를 읽어낸다 하면 2가 어딘지 또 찾아야 됩니다. 얘도 그래야 빼죠. 그죠? 어딘지 알아야 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잡도가 n 똑같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레이에 값을 정렬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넣어놓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긴 한데, 저장하는 순간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겨서 저장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심플한데, 나중에 그 값을 우리가 읽어내거나 여기 remove처럼 아니면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데이터를 그냥 쭉 늘어놓는 어레이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가 생기는 그 시간순으로 생기는 대로 넣지 말고 데이터를 소팅을 해서 정렬을 해서 넣자. 데이터를 이 구조체에 처음 넣을 때부터 이렇게 소팅을 해서 넣자.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sorte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지금 2, 3, 5, 7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 3, 5, 7 순서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순서는 뭐 아까 위에서처럼 5가 먼저 들어오고 2가 다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어떤 순서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놓은 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새로 생길 때 그것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가지고 이 오름차순을 유지하도록 데이터를 저장한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소팅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경우는 우리가 인서트부터 또 생각해 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2, 3, 5, 7이라는 게 있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4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새로운 데이터를 그냥 끝에 그냥 단순하게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팅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4라는 값을 끝에 넣으면 안 되고 기존에 여기 들어있는 2, 3, 5, 7과 비교를 해서 적절한 곳에 중간에 넣어야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2, 3, 5, 7이기 때문에 4가 들어갈 자리는 3하고 5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중간에 낄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어느 위치에 비워야 되는지를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죠. 얘도. 그래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요 5와 7을 이제는 오른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5와 7을 오른쪽으로 밀고 그제서야 4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4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7을 오른쪽으로 또 밀어야 되고, 이런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요 remove, 요 위에 unsorted 과정에서 요 remove에서 본 요렇게 왼쪽으로 밀고 하는 요런 것과 동일한 거의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요때 복잡도가 꽤 높죠. 왜냐하면 처음 넣을 때 정렬을 해갖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좀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팅을 해놓으면, 소팅한 방식의 이 경우에 서치를 한번 본다면, 검색을 하는 경우를 한번 본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서치를 3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검색을 해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아까 unsorted처럼 한 개 한 개씩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는 무작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뒤졌던 건데, 하나씩 비교를 했던 것인데, 이 경우는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렬이 되어 있는 이런 소팅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숫자를 기존에 있는 이 배열에 있는 중간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숫자를 n이라고 하는데, n이 만약에 1000개다. 만약에 1000개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어레이에 1000개의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있다 치면, 이 1000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가장 큰 수까지 오름차순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값, 500번째에 있는 그 값을 뺍니다. 그래, 그 값을, 그러니까 500번째에 있는 중간 값을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그 비교한 그 500번째 중간에 있는 값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작으면 분명히 이 값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은 우리가 중간값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게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값하고 비교했는데, 중간값 오른쪽에 있는 이 500개, 1000개 중에 500개, 그것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왜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분명히 크니까. 그래서 이제 왼쪽 500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000개가 있었지만 중간값하고 한 번만 비교하게 되면 이제는 검색해야 될 숫자가 500개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500개가 남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이 500개 내에서 또 중간값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큰지 작은지.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그거의 중간값보다도 더 작다 그러면 왼쪽 250개를 또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또 이거를 가지고 반을 나누게 되는 250개랑 비교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누고, 이렇게 반을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그 데이터 숫자를 반씩 줄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로 나누면서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log2로 이렇게 씁니다. 즉 log2로 내가 검색해야 되는 그 복잡도, 즉 내가 검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이 log2의 n으로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log2의 n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냥 n에 비례해서 증가했는데, 얘는 log2의 n으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반씩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여기 remove는 여전히 인서트처럼 이렇게 n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한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지 않은 형태로 넣어놓으면, 지금 여기서 앞서 얘기했듯이 요 search 할 때하고 remove, search 특별히 search 할 때하고 remove 할 때 이게 n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sorting을 해서 넣어놓게 되면 이 search하는 게 log2의 n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rting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럴 때 훨씬 유리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본다면,
만약에 n이 데이터 숫자인데 데이터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1000배로 늘어났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팅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넣어놨을 때는 데이터가 1000배가 늘어나면 컴플렉시티도 1000배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1000배 많아졌으니까 복잡도도 그대로 똑같이 100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값을 소팅을 해놨다면 1000배로 데이터가 늘어나도 이게 로그2의 1000이 되니까 10 정도 됩니다. 즉 복잡도가 10배 정도만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1000배로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소팅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검색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000이 아니라 우리가 100만이다. 10의 6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팅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10의 6승만큼 100만 배로 그 계산량이 증가하고 소팅을 해놓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로그2의 100만이니까 거의 20 정도 되죠. 그렇죠? 20배 정도로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배 증가하는 것과 20배 증가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큰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2로 이 증가하는 것은 아주 이 효과적으로 계산량을 아주 조금만 증가하게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중간에 링크드 리스트도 있는데 이 링크드 리스트하고 이 어레이하고는 단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위에 그림에서 봤듯이 볼 수 있듯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이 링크드 리스트도 지금 여기 보시면 5, 2, 3, 7 이게 그냥 생기는 이 값이 들어오는 족족 그때그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4를 만약에 4라는 값이 하나 새로 생기면 또 노드를 새로 하나 또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를 널로 하고 요거를 요로 가리키게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씩 끝에 붙이는 거죠. 무작위로. 그래서 값은 무작위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복잡도 관점에서 보면 이 어레이 언소티드랑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공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바이너리 설치 추리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이너리 설치 추리를 우리가 밸런스드 되게 만들었다면 그쵸? 아까 밸런스 추리를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밸런스 추리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설치를 만들 때 미니멈 하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왕이면 바이너리 설치를 만들 때 미니멈 하이트로 만들었다고 치고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아지느냐? 그러면 앞서 얘기한 이런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에 비해서 설치 할 때도 로그로 증가하고 인서트 할 때도 로그로 증가하고 리무브 하는 경우도 복잡도는 로그로 증가하는 즉 이 세 가지의 모든 동작에 대해서 복잡도는 로그로만 증가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 어레이는 소팅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새로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이 경우는 여전히 복잡도가 큰데 설치할 때는 간단하지만 근데 이 바이너리 설치 추리는 이 세 가지 모든 동작에 대해서 이 계산량이 로그로만 증가하는 이런 아주 계산량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볼 것은 뭐냐면 이 바이너리 설치 추리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바이너리 설치 추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나오죠. 근데 이 설치 추리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바이너리 트리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바이너리 트리에다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소팅을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거의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이너리 트리하고 모양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이제는 노드들마다 이 트리에 있는 각 노드들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소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소팅을 해놨냐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 바이너리 추리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봤던 그 퍼펙트한 바이너리 추리랑 똑같은 모양인데 단지 차이가 뭐였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숫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각 노드마다 숫자가 붙어 있죠. 근데 이 숫자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팅이 되어 있냐면 작은 숫자는 가능하면 왼쪽에 그렇죠? 적은 숫자는 왼쪽으로 가고 큰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가장 위에 있는 이게 루트 노드죠. 그래서 이 루트 노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루트 노드 번호가 지금 몇 번이냐면 15번인데 이 루트 노드 관점으로 보면 이 루트 노드 자기 번호보다 작은 노드들 자기 번호보다 작은 노드들은 다 자기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다 자기보다 작죠, 숫자가. 그리고 자기보다 숫자가 다 더 큰 노드들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숫자가 작은 것들은 자기 왼쪽에, 자기보다 숫자가 큰 것들은 자기 오른쪽 서브트리에, 이런 모양으로 붙이는 게 바이너리 서치 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노드만 그러냐? 모든 노드가 그렇죠. 예를 들어 요 10번 노드, 요걸 보겠습니다. 요 10번 노드도 자기보다 숫자가 작은 노드는 자기 왼쪽 서브트리에, 자기보다 숫자가 큰 노드는 자기 오른쪽 서브트리에,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20, 요것도 자기보다 숫자 작은 17은 왼쪽에, 자기보다 숫자 작은 25는 오른쪽에.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라는 것의 구조는 항상 여기 보시다시피 자기보다 숫자가 작은 거는 왼쪽으로 가고 자기보다 숫자가 큰 것들은 자기 오른쪽 서브트리에 붙이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바이너리 서치 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그렇게 만들면 왜 좋으냐?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 search하고 검색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새로운 기존인 데이터를 읽어내고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12라는 값을 한번 찾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걸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구조를 이용하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10이라는 값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루트 노드랑 비교를 합니다. 항상 루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랑 비교를 해요. 근데 루트가 15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12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구조가 요 15 루트 노드의 요 15보다 숫자가 작은 노드들은 다 왼쪽에 몰아놨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서브트리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12가 루트 노드보다 작기 때문에 분명히 이 10이라는 건 왼쪽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지금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는 왼쪽 이 자식 노드를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라는 게 15보다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왼쪽 자식 노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왼쪽 자식 노드를 따라가 보니까 이제는 10번 노드를 만나는데 또 여전히 10번 노드랑 또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12가 10번 노드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큰 것들은 다 오른쪽 차일드에 붙는 거죠. 이 바이너리 서치 추리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내 숫자가 더 크네. 그러면 이 10번 트리에서 이제는 얘의 오른쪽 서브트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달랑 높이가 2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간단한데, 높이가 뭐 굉장히 높은, 높이가 뭐 10, 20, 100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구조만 그대로 유지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즉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 루트 숫자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작으면 이제 왼쪽으로 따라가고 내 숫자가 더 크면 오른쪽을 따라가고, 그렇죠? 그럼 따라가고 나면 또 노드가 나오는데 그 노드랑 또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노드보다 또 작으면 왼쪽, 그 노드보다 또 크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를 따라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복잡도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경우는 계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15랑 먼저 비교를 하죠. 한 번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고 나서 또 10이랑 한 번 비교하죠. 두 번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보다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12랑 한 번 비교해서 맞았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이 경우는 3번 비교를 하게 되는데, 즉 링크를 따라가는 건 2번만 따라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5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12가 15보다 작다는 걸 아는 순간 왼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전체는 이게 이제 반인데, 왜냐면 이게 밸런스 추리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이 반이죠. 이 오른쪽 반은 검색을 안 한다는 거죠. 즉 왼쪽 반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검색의 내 범위가 되는 거죠. 왼쪽 반만. 마찬가지 10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또 내가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오른쪽 반만 뒤지게 되겠죠. 왼쪽 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전체 노드가 1000개라 그러면 이 중에서 왼쪽 500개를 또 검색하든지 하게 되고 또 500개를 가서 오른쪽 500개 검색 안 하죠. 그다음 왼쪽 500개에서 또 250개 검색하고 이렇게 반의 반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복잡도는 log2의 n이 된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값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있는 트리에 내가 19라는 새로운 값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라는 값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19라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19라는 노드를 만들었는데 이 노드를 어딘가에 붙여야 됩니다. 이 트리 내에. 근데 어디다 붙여야 되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하냐면 여전히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새로 만든 19라는 값을 루트랑 비교를 합니다. 여기 루트랑. 그러면 루트보다 크죠? 그러면 루트보다 큰 수는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따라갑니다. 그럼 오른쪽 따라가고 보니까 이제 또 비교를 하는데 20이랑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 20보다 작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왼쪽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또 이제 17이 나오는데 17이랑 또 비교를 합니다. 17보다 크죠? 근데 오른쪽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루트랑 비교를 하면 이 경우는 루트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따라가니까 이 왼쪽 이 부분은 왼쪽 반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또 반에 이렇게 구조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log2, log(n) 구조로 되고요. 만약에 17을 우리가 읽어내서 그걸 제거하자 해도 17을 찾아야 되겠죠. 어딘지 찾아야 그걸 읽어내니까 이것도 설치랑 동일하게 복잡도는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검색을 하거나 우리가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그 값을 들어있는 값 중 하나를 읽어내거나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지금 볼 수 있듯이 다 반의 반을 따라가는 이렇게 자꾸 내가 뒤져야 되는 이 노드 숫자를 반씩 이렇게 줄이는 레벨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반씩 줄이는 이런 로그 형태로 검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밸런스 추리일 때를 얘기했는데 밸런스 추리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경우에 한번 보면 지금 이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이라는 걸 검색하기 위해서는 15랑 한번 비교를 하고 얘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을 따라가고 이제 또 10이 나오는데 10이랑 비교하고 10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12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 따라가고 이렇게 두 번만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트리를 언밸런스드 추리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은 트리로 지금 오른쪽처럼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높이가 굉장히 높죠? 잘못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렇다고 본다면 이 10이라는 걸 검색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면 루트부터 여기도 시작하니까 25랑 먼저 비교를 하겠죠. 얘가 아니네? 그러면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 없고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따라갑니다. 그럼 나오는 게 20이니까 얘랑 또 비교하죠. 또 아니네? 또 내려가요. 17이 나오죠? 또 비교하죠. 아니네? 15랑 또 비교하죠. 아니네? 그럼 12랑 비교해서 결국엔 찾는데 이 경우는 지금 내려가는 화살표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쵸? 결과적으로 한 개씩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일일이 한 개씩 다 비교해야 되는 이 오른쪽은 이게 둘 중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한쪽만 선택하기 때문에 왼쪽을 선택했을 경우는 오른쪽 반을 검색을 하지 않는 그쵸? 검색해야 될 노드 숫자를 반씩 줄여가는 데 비해서 이 오른쪽은 한 개씩 모든 거를 다 검색해야 되는 재수 없으면 이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것은 복잡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